이번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 형태는 가족에 의한 동의 입원과 본인 스스로 자의 입원하는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의 입원을 하게 되면 치료 효과가 높겠지만 알코올 중독은 부정하는 병이고 또한 환자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에 의한 동의 입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치료 환경 혹은 병동의 환경은 어떻게 되나요?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초기에는 보호병동에서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술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보호병동이 필요하게 되고 보호병동에서의 일정 기간 힘을 키우게 되면 개방병동으로 전동을 해서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격적인 결함이나 태도, 습관 등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활병동이 있게 되는데 재활병동은 치료의 중간 단계로 퇴원하기 전에 재활병동에서의 사회 적응 훈련 또는 직장 생활을 위한 재활병동에서의 입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환자들은 조급한 마음에 쉽게 퇴원을 하게 되는데 입원 초기에는 회복이 안정적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병원에서의 입원 유지가 더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혹은 개방적인 환경에서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환자를 가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시는 가족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원 치료 과정과 입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입원 치료 과정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호병동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호병동에 입원을 해서 첫 번째 치료는 술로부터 이렇게 격리를 하고 해독을 하는 과정인데 이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술을 마셨던 사람이 갑자기 입원으로 인해서 술을 이렇게 마시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금단 증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금단 증상은 크게 신체적인 금단 증상과 심리적인 금단 증상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신체적 금단 증상은 우리 가족들도 많이 이렇게 경험했던 행동들일 것입니다. 손발이 떨린다든지 식은땀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불안한다든지 초조한다든지 그런 이렇게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몸 전체에 통증을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 금단 증상은 음주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이렇게 고조되는 시기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신적 혼돈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분 변화가 아주 잦습니다. 금방까지는 기분이 좋았다가 또 방금 기분이 이렇게 불쾌하기도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또한 흥분을 한다든지 불안한다든지 피로로 이렇게 무기력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는 술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술이 없는 삶은 얼마나 나한테 무의미할까? 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이렇게 갖게 되기도 하고요. 또 신체적인 통증 같은 부분은 그동안 술로 인해서 감춰졌던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금단 증상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금단 증상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의학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진전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최고조에 달하는 불안이나 공포 또는 헛것을 본다든지 아니면 귀에 헛소리를 듣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인 것도 없고 실제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자 입장에서는 사실처럼 눈에 어떤 물체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귀에 들리는 내용이 어떤 불쾌한 내용이 들린다든지 또 가벼운 부분으로는 귀에 이명 소리처럼 이렇게 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진전산망 부분으로 금단 증상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증상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금단 증상은 응급 상황과 이렇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어떤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또 치료 과정에서는 내과적인 치료와 정신과적인 치료를 병행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한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될 텐데 정신과적 부분은 그동안 술로 인한 우울이나 불안, 불면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병원 입원 치료를 통해서 치료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그동안에 알코올 중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했던 환자에게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쉽게 많이 저항을 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언제부터 알코올 중독에 접어들었구나 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자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단주 유지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치료 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독에 대한 이해, 또한 자기 표현 훈련, 또 어떻게 하면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한 스트레스 관리 등등 많은 이렇게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주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입원 치료 과정에서 금단 증상을 포함한 어떤 내과적인 문제도 해결이 좀 되고 정신과 쪽으로도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입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게 되나요? 보통 입원 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달은 본인들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했던 부분들을 자각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알코올 중독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병식을 형성하는 시기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식을 통해서 이렇게 동기 강화를 하는데 1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또 한 달은 이 알코올 중독의 회복은 단순히 혼자만의 의지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협심자나 또 AA 모임 또 유대한 힘의 중요성을 본인이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또한 2개월 정도 시간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1개월 정도는 어떻게 하면 재발을 하지 않고 단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1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 3개월은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물론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병원에서 3개월 치료받으면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회복은 그렇게 빨리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6개월, 3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3개월 정도는 병원에서 사회 적응 훈련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간이 또 하나 3개월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독자가 입원을 했을 때 입원 초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원 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입원 초기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호된 환경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를 합니다. 그래서
입원을 시킨 가족들을 원망하게 되고 또 병원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게 됩니다. 병동 생활하시면서 가족들께서 면회를 온다든지 또 가족들하고 전화 통화가 될 때 퇴원시켜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주에 대한 맹세를 통해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테니까 퇴원을 시켜달라고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가족들께서 냉정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환자의 욕구를 들어주게 된다면 치료가 중단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갖게 됩니다. 이런 치료 과정에서 가족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가족들이 알아야 될 사항으로는 이 알코올 중독은 진행성이며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환자가 집요하게 퇴원을 요구하더라도 가족의 냉정한 사랑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또한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기 치료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게 되면 매우 예후가 좋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실수와 재발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수와 재발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께서는 절망감을 갖지 마시고 꾸준히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면 환자는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이를테면 가족들도 공부를 해야 하나요?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들의 역할과 태도에서는 가족들의 협조와 환자의 노력 또한 치료자의 열정에 의해서 회복이 됩니다. 근데 가족들께서는 병원에 입원만 시키면 다 되는 줄 알고 전혀 알코올 중독에 대한 교육 또한 면회 그런 부분을 잘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은 명장 수술하고는 다릅니다. 어차피 환자가 퇴원하게 되면 그 환자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가족입니다. 치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들께서도 중독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한 가족들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이렇게 돌봐야 합니다. 가족들께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잘 돌봐야 됩니다. 방금 가족들도 공부하고 알아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잘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족 교육, 가족 모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어찌 보면 환자보다도 가족들이 먼저 교육의 필요성을 이렇게 알으셔야 되는데 가족들께서는 가정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임상 현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이렇게 현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 가족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치료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치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 계획을 잘 계획할 수도 있고 고위험군인 가족의 음주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께서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가족교육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희망과 힘을 나누는 친목 모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자만으로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가족의 심리적 안정감 없이 환자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 모임은 전국 대도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과 알코올 중독자 자녀 모임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모임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익명의 모임에서 유래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모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모임에 나와서 내 안에 갖고 있던 그동안의 어려움을 털어놓은 만큼 아마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이 많이 이렇게 괴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괴롭다라는 것은 진정 내 마음에 유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경험과 힘과 희망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가족께서 이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면 알코올 중독자가 왜 모임에 참석하는지 이해가 되는데, 이 모임에 대해서 전혀 무지인 사람은 왜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 가족이 왜 모임에 참석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도 쓸 생각이 나서 그 모임을 가야 되냐, 그동안에 내가 당신이 이 알코올 중독 문제를 앓고 있을 때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너무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당신이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임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족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나는 그래도 뭔가 변화를 가지고 내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생활을 하는데 가족은 전혀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족에 의해서 제가 다시 제 음주를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생님 가족 교육을 꼭 잘 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는 환자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중독 같은 경우는 환자 혼자 혹은 가족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중독자는 중독자 모임에 나가고 가족들은 또 가족 교육에 참여하면서 가족 모임에 나가는 게 치료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선 상담사님을 모시고 치료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치료에 들어갈 때 가족들이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분들께 해주고 싶은 격려의 한 말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은 회복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가족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루빨리 서둘러서 치료를 받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치료에 들어갈 때 그리고 치료 들어가기 전에 가족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품고 있으셨던 고민들이 좀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